네, 미녀 유튜버입니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명윤 TV 운영하시는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명윤 TV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가 뭐 대세가 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생신이셔서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 한번. 오늘 생신이에요? 네네네, 오늘 생신이셔가지고 참 그동안 고생 추울 때 많으셨다. 나오셨네. 추울 때. 그러니까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땅땅. 추울 때. 응? 그러니까 아우 뭐 한동훈 비대위 누가 봐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치계 안에서는 계속 뭐 정치의 언어를 모른다, 정치판을 모른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들끼리의 그 사세 안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의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리고 제가 페북에서 굉장히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 국힘의 노조위원장이 김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김무성이다. 육선의 김무성이 노조위원장. 그리고 그러니까 뭐 행동대장 이런 것들에 계속 소통하면서 그 또 노사관계 안에서 또 충을 일으키기 싫어서 계속 협력하는 부분들의 연결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노사관계가 처음 보이는 거는 악해 보여도 뒤로 가서는 술 한 잔씩 하고 이렇게 사이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이 노조위원장으로 앉아서 맞네. 행동대장으로는 지금 이제 못하는 말들 대표적으로 나가서 시시때때로 머리 깎는 노조위원장들 있잖아요. 그거에 이준석 하나 앉혀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아요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 뭐 없어요. 수치도 없어요. 100석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100석이냐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 우리와 그동안에 소통했던 이런 우덜끼리가 절대 없어지는 거고, 그 공정상식으로 똘똘 뭉친 원칙대로 똘똘 뭉친,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 판이 완전 쏙가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 근데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볼 때 다들 똑같은 말. 저거 하나 못 쳐내고 뭐하냐. 그 저거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야. 네, 저거 하나 못 쳐내고 뭐하나. 여기서 저거는 유승민입니다. 저것도 나와서 뭐하냐. 여기서 저거는 김무성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더 국민의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김기현이 이번에 모략질 하는 게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아, 김기현의 모략질. 어떤 게 들통이 났습니까? 김기현의 모략질. 당대표 사퇴하라는 게 국민의 원함이었는데 김기현 이기를 세우면서 김기현 이기를 세우면서 화장이 더 진해지고 김기현 이기를 세우면서 머리에 좀 더 신경 많이 쓰시고 야, 그런 거 그래 알겠다. 귀엽게 봐줬는데 결국은 보니까 당의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왜 자맹 기간에 동안 이준석을 만나냐. 그리고 이준석과 논의했다는 게 본인의 거취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논했다. 특검을 논할 놈과 논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간 거고, 그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거 하나 잡고 흔들려고 제2의 탄핵. 탄핵이란 말을 이제 애써 내가 막아줄게 라면서 그 뒤에서는 그런 바람몰이를 준비를 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김무성이라는 노조위원장이 있는데 김무성의 노조위원장이 김기현의 당대표를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운동권에서도 급이 있잖아요. 급이 안 되는데. 아래급이지 한참. 김무성이 봤을 때 얼라지 얼라. 그렇지. 그러니까 육선의 김무성 노조위원장이 봤을 때는 얼라인데 당대표직을 들고 와서 내가 이끌 테니까 뒤에 그냥 서포트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건 뭐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도 충이 일어났다. 제가 볼 때는 서로 사실 먼저 칼 잡으려고 총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안 놓고 있겠다. 김기현이 욕심을 부리고 따라오라고 하니 노조위원장 입장에서는 저건 뭐야. 됐어. 공관위원장 제안했잖아요. 됐어. 나 영도에 출마할래. 칠선하겠다 이거죠. 그럼 국회의장 달겠다는 욕심이고, 그다음에
그 서울 선대위원장을 이준석에게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먼저 제안했대요? 김기현 당대표가. 김기현이. 아유 나 진짜 미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네. 이준석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국힘의 지도부와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의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다. 아니 노원에서 마이너스 3선인데 어떻게 서울선 노원 선대위원장도 못해요. 거기서도 3선 마이너스 3선인데 어디서 서울 선대위원장을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 돌았어들. 그 뭐지 합리화시킨 것 같아요.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내용들을 안 보는 거예요. 목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당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본인들의 금배지만 달고 있으면 나라 녹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국힘당 치워버려야 되는데 저거 하나 이거 진짜. 그래서 대통령서부터 그걸 끌어안고 가면 안 됐었는데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근데 답답하네. 지나온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덮으려고 하고 세상에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을 이준석에게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서울대 법대 뭐 판사 출신이고 뭐가 없어요. 똑똑한 것과 감각이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본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준석 있으면 투표도 안 하겠다는데 이준석이는요 지가 사는 아파트 거기서도 표를 못 얻을 거야. 그 아파트 지가 사는 동해 선대위원장에도 안 될 놈이야. 그러니까요. 나 진짜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요.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 안에서도 민심을 못 얻는데 밖에 나가서 아이. 정치를 한다는 말이 맞냐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많아. 그리고 막 정치를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말씀처럼 본인이 주거하는 그 아파트에서도 그 민심 하나 못 얻는데 밖으로 나가서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 사랑 하나 못 받는 놈이 밖에 나가서 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요. 그거를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 이제 딜을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들통이 났으니 야밤도주하듯 페북으로 사퇴를 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당대표가 페북 사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쪽팔리지 않으면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찌질하고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 기대선도 좀 없어졌지만 기대선 자체가 많이 무너졌다. 제가 지금 화면에 뭐 하나 네. 띄울 건데요. 비대위원장에 두 사람이 거론이 됐었어요. 사실 원희룡 장관도 거론이 됐었고, 예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거론이 됐었고, 김한길 전 의원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제가 원희룡 장관 네이버에는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네이버에 원희룡 해시태그에 그 키워드에 원희룡 한 칸 띄우고 이준석을 치면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업을 한 거예요. 네이버는 뭐 주로 한겨레라든지 이런 좌파 매체가 그 서치하는데 제일 상위에 오르잖아요.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구글에서 이 원희룡 한 칸 띄우고 이준석을 치면 이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원희룡이요. 원희룡 장관이 중도를 안아야 된다면서 이준석과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참 이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대선 때 같이 했던 세력 당연히 함께해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에게 실망했다. 이준석과 러닝메이트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했더니 댓글이 그런 말 어디서 했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는 우리 국민들이 한 80% 정도 네이버를 검색을 해요. 네이버에는 안 나와요. 이 기사가 어디서 나온 기사예요? 어디서? 지금 제가 찾아야 되는데 너무 잘라버려요. 시사저널에서 네네네. 나온 거네. 여기 있네요. 시사저널.com 박성희 기자가. 네. 그러니까 집권 연합보다 국정 연합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말은 좋아요. 뭐 중도를 확장. 근데 중도 확장에 이코르 이준석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김기현 당대표 사태에 페북에 천 넘게 비난의 댓글이 달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김기현의 페북에 한 1000개 비난 댓글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한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려요. 이준석 만났다는 그 네, 기사에. 그 기사에. 근데 조선일보가 처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그 사태 전에 이준석을 만났다. 이준석과 만나서 거취를 논의했다는 말에 거취 논의란 말에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어요. 댓글 그렇게 달기 힘들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사실 우파들이 점잖으셔가지고 우리가 1일 1포털 댓글 달기 운동을 해도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수만 개가 달렸다는 거 진짜 국민 분노가 있었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한 이틀 뒤에 일면 기사를 내리고 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어떤 식의 뉘앙스로 또 틀었냐면 김기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압박으로 뭐 사태와 고민을 하면서 이준석을 만났고 거취 논의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도 만났고 이러면서 조금 더 새로운 기사가 다시 올렸는데 거기도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린 거예요. 기사가.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국민들이 어떤 식인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사진도 너무 잘 골랐지 않았나. 시사 저널에서. 네. 사진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웃으시던 사진보다는 약간 옆을 보시면서 약간 이런 웃음 잘 힘든 사진인데 약간 그 기사만 매치하지 않았나. 예, 이준석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비대위에서 그 비대위에서 선택지 갈림길이라고 하죠. 거기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아웃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소리 때문에. 어? 이준석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쉽게 얘기하면 속까지는 그 기준 있잖아요. 네. 이준석이에요. 이준석과 함께 하겠다. 가! 이준석을 이거는 이준석을 내쳐야 된다 또는 이준석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준석 신당에 박수 치겠다는 사람들은 일단 통과.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 이뇨한 위원장도 다 잘했는데 아, 혁신 1호한 이준석 징계 해제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힘을 빡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노조위원장과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국힘의 노조위원장과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이뇨한 있어요. 위원장 그 남편하고도 친하잖아요. 그 남편들은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래요. 왜 그걸 뻘짓했냐고. 그거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래요. 네. 제가 뻘짓을 했어. 제가 볼 땐 노조위원장과 긴밀한 소통 끝에 네. 혁신안 1호를 그렇게 잡지 않았을까. 나머지 혁신안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 또 진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혁신안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근데 혁신안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걸 우리가 99 잘하면 뭐예요? 하나 잘못하면 이미지가 확 가는 경우가 하나도 있잖아요. 그냥 실수 애교 정도가 아니라 이준석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하나예요. 그렇죠. 위험해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하나를 하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핵 폐기물 다 따면 방사능 오염 이준석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정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가장 대표적인 김무성 노조위원장님께서는 그때 처음에 민주평통 뭐 부위원장, 위원장 이 얘기할 때 국민적으로 거부감이 너무 강했어요. 네. 이건 잘못했다가는 뭐 추천으로 받았지만 잘못했다가는 윤 정부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다 보내니까 대통령 뽑아놨더니 김무성이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끝났죠. 유승민 뭐 지금 뭐 주로 저기 좌파 패널 쪽에 의견을 내고 계시는 분이시라서 국힘의 색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거기 끝났고. 끝났잖아요. 뭐 하태경, 김웅, 뭐 저기 천하용인 다 끝났고 일단 뭐 접촉했다 또는 홍발정도 홍준표도 그러니까 홍준표, 홍문표 다 이준석과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기현까지 이게 보여주잖아요. 김기현까지. 그러니까 지금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지금 이준석이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을 세 사람을 거론했어요. 누구예요? 주호영, 김도우, 김도읍, 김기현.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도 나머지 두 분께서 왜 김도읍 위원장님은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준석과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과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요. 이거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예전에 당대표 선거 때 나경원 의원과 이준석, 주호영 3파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주호영 의원이 10% 정도도 안 되는 지지율인데도 끝까지 사퇴를 안 했잖아. 사퇴 안 하셨죠. 그래서 나경원하고 표가 갈리는 바람에 준석이가 네. 여론조사로
어부지리로 이겼지.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상황에 이준석이 3명을 거론했을 때 다시 돌아가 보니 함께했던 세력인가? 노조가? 노조위원장을 필두로 거기 함께하는 노조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뭐 검증되진 않았지만 정황적인 증거 안에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그때 당대표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은 사람이 주호영 의원이었거든요. 왜일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주호영 의원과의 관계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요. 그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에서 일단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쪽으로 힘이 싹 쏠렸는데 네네네. 원희룡에 대해서는 뭐 전혀 말이 없죠. 지금. 말이 전혀 없다. 네네 말이 없고. 뭐 전화는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전화도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전화가 간 거예요? 뭐 국힘 당 차원 안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콜이 없고 주로 스포트라이트가 한동훈 장관의 찬반에만 이야기를 했지 원희룡 장관 처음에는 거론이 원희룡 장관 김한길 의원이 거론이 됐다가 그냥 다 묻혀버린 거예요. 한동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안에서 문제를 끌어냈지 그 나머지 분들에게는 뭐 전화 한 통 안 갔다라는 뭐 내부 자료가 있는데 그 주로 뭐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동훈이다. 아니다 정치 말을 모른다 한동훈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논의하지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를 논의는 이제는 없었다. 별로. 전화 한 통도 안 갔다.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이준석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괜찮은 거예요. 카드였는데. 괜찮은 카드였어요. 그래 이 원희룡 장관의 인기도 떴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준석을 왜 끌어안으려고 그랬지? 그리고 국토부 장관에 앉으면서 그 민주당의 쓸데없는 그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조목조목 근거와 원칙과 굉장히 잘했지. 굉장히 잘 쳐냈죠. 그리고 워낙 스마트하시니까. 심상정 의원이 억지스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막 그냥 막 그거 국가 차원에서 전세 사기범들 다 정리해줘야 되고 국가가 해줘야죠. 무슨 돈으로요? 이렇게 치면서 정말 속 시원하게 그 굉장히 잘했어요. 인기가 정말 하늘. 그리고 얘기했잖아. 인천 계양 가겠다. 나 이재명 잡으러 간다. 그거 얼마나 멋있었어. 그런데 한순간에 이준석을 얘기하면서 끝난 거. 이준석을 왜 얘기하셨을까? 근데 답답하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원희룡 장관 많이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가 선대위원장. 네네네. 그래서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 이렇게도 우리 패널들 얘기 많이 했어요. 괜찮은 카드예요. 그 카드 가지고 왜냐하면 원희룡은 좀 정치를 좀 많이 알고 경험이 많고 때도 좀 묻어도 되고 그래 한동훈은 인기가 있으니까 선대위원장으로 전국 돌고 원희룡이 비대위를 딱 그것도 좋은 카드라고 막 했는데 이준석을 왜 만나셨을까? 괜찮은 카드, 굉장히 퍼펙트한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이 오염을 딱 시키는 순간 국민들에게도 거부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갈려버렸네. 그렇죠. 저는 딱 그거라고 보는데 요 다다음에 보시면요. 화면에 다음. 네네네. 한동훈 장관의 찬반 논리, 찬성과 반대, 그중에 찬성이 확장력, 당정 관계. 확장력이 스마트 후보로 중도 확장이 가능한 이거 오케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제 정치 막 치워버려라. 정치 말고 국민을 이야기하자. 그 갈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스킨십에도 잘 어우러지고 정말 스마트한 우파로 기대감을 주는 한동훈. 그 당정관계 여러분들 저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정말 죽을 똥살똥 당에서 대통령 내놓고 난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니까 말 안 듣겠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안 맞다. 한동훈이 아바타다. 김주애다. 이러면서 폄하를 해요. 그럼 말이 안 맞다. 오히려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말 제대로 한다.
근데 한동훈 장관께서 아니면 말 정확하게 할 스타일이지 어디 눈치 볼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과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말 제대로 하고 제대로 잘 이끈다. 오히려 뭐 이쪽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국힘에서는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트집 잡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힘 내에서 오판이다. 그냥 우덜끼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나경원 의원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도 더 이상 스크래치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화 관계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검사 대 피의자 여기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운동권 대 엘리트 구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 싸움은 도덕과 부도덕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총 정리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과 한동훈을 같은 그 화면에 띄우면요. 눈빛이 달라요. 약간 이재명은 살기 낀 눈빛. 근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비추는 한동훈 장관 굉장히 화면에 비쳤을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봤을 때 시각이 지각을 지배한다고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이게 외형적인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럼요. 정치는. 정치는 중요해요. 오바마가 클린턴 인기 있었던 게 다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셨을 때, 뭐, 바이든과 옆에 섰을 때도 등치도 좋지, 키도 되지, 그림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께서 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근데 이 그냥 그림 안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만 봐도 이제 비호감과 호감형으로 나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 다음 페이지가 반대 의견들을 또 국힘 안에서 내놔요. 똑같은 확장성. 보수층만 좋아하는 카드다. 이거는 그들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수층에서 지금 별로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한동훈이 보수층에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국구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국구.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못 내서 파괴력이 적다. 무슨 소리야. 이게 민주당이야. 이 바보들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 그게 없잖아요.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되는 센스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게 약한데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이 못 내는 모든 메시지를 본인의 기자들과의 대담으로 끝내버리거든요. 진짜 저는 최강욱 암컷 발언할 때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물론 뭐 성명을 냈죠. 근데 하나 와닿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인스타나 페북, SNS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정말 짧게 이게 민주당이야 이 바보야 라는 말 한마디로 메시지 끝나버렸고 너무 쉬운 단어로 그렇죠. 메시지. 이런 게 파괴력이 적다? 누구 생각이냐고. 그 다음 두 번째 당정 관계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찐윤 논란만 커진다. 이거 잘못됐어요. 예전에 진박, 찐박, 박감별사 이런 말들 그들이 자꾸 만들잖아요. 이것도 그들이 자꾸 만드는데 오히려 할 말 잘한다. 이런 말들을 자꾸 만드는 거는 제가 이준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노조 위원들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 노조 위원들이 자기들 우덜끼리 밥그릇이 깨질까 봐. 지금 대한민국의 노조들 어떻습니까? 자기들 밥그릇 깨질까 봐 똘똘 뭉쳐가지고 회계장부 안 보여주듯이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회계장부 보자고 하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이준석과 쌍특검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지금의 국민의힘이 못 풀어서 못 쫓아내고 하는 것들 그냥 원칙대로 풀겠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준석 아웃. 원칙대로 가겠다.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다. 누가? 한동훈이. 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좀 구분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색이 빨리 튀는 게 좀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앞도 뒤도 잴 필요 없이 한동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생물이라서 시간대별로 이게 뭡니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
뭐 인요한까지 나왔었어요. 인요한은 공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김한길이 도 나왔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동훈으로 압축돼가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참 우리가 그리운 이름이 윤석열이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안에서 5년 동안 정말 그리운 이름이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리운 이름이 한동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예. 대세는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또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